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들여서 영빈관을 신축한다 해도 말 한마디로 흔들리는 게 국격이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무심코 뱉은 비속어가 바이든을 향한 거냐, 우리 국회를 향한 거냐 논란이 많은데요. 어디를 향했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9월 23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진중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지난달 있었던 용산 납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반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강남한 도로인데요.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 안에 검은색 차량이 출발하는데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곧이어 한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행인들의 부축을 받아서 걸어 나오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어허.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가 지나갔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다리를 절뚝거린 남성이 나타났다. 이게 지금 대체 어찌된 상황입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저게 8월 15일 날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당시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어느 남성들 4명이 한 명을 차량에 태워서 납치했다. 어허.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어허. 당시에 그 납치됐다던 피해자의 경우에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서 세상에.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했는데 네. 당시에 뭐 목격담 또 신고한 그 피해자의 이야기, 네. CCTV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가해자들을 붙잡았거든요. 어허. 붙잡았더니 그 일당이 주장을 한 것은 피해자하고 채무 관계가 있다. 어허. 그렇게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네. 채무 관계가 있든 간에 어쨌든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린다? 우리가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심 한복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극이 벌어진 셈이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살려주세요 잠깐 있었고요. 어떤 남자가 운전석 문 열고 타고 그냥 우측으로 돌아서 나가는 것까지만.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셨던 시민분들도 놀라셨을 텐데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일은 따로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우리 앵커님 말씀 제가 조금 패러디하면 대박 사건! 경찰 조사를 했더니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특수강도 피의자들한테 경찰이 물었더니 우리 납치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마약 중독자예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마약 중독인데 우리가 마약 유통해서 한 돈 번 다시 받아내려고 납치한 거예요.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했느냐. 뭔가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서 한마디로 납치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납치 사건 이후에 이 남성이 자취를 감췄는데 계속 추적을 해서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 이 남성을 간이 시약 검사를 해봤더니 시약류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랍니다. 두 사람은 체포가 됐습니다. 납치 사건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대박 사건 뚜껑을 열어봤더니 구자룡 변호사님, 이게 무슨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렇죠. 앞에 납치 사건도 사실 굉장히 서울 시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네. 그 배경을 보면은 이게 4명이 특수 강도를 범한 대상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을 범행 타겟으로 삼았는지를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네. 길에서 그냥 이게 아무나 무턱대고서 묻지마 범죄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근데 보니까 마약 유통을 해서 상당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범행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고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더 크다. 그래서 바로 잠적했던 거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피의자 4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서 찾아보니 이 사람이 바로 잠적을 했었기 때문에 아하. 여자친구의 주거지까지 갔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까지도 속칭 이제 이 피의자들이 뽕쟁이다라고 지칭하는데 이게 마약사범을 뽕쟁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예, 예. 아. 그리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건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대표적으로 메스암페타민 반응을 검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필로폰 유통책으로 보이고 아하. 그래서 지금 당연히 마약사범이고 유통책일 경우에는 단순 투약자보다 청이 더 높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4명은 특수 강도에 대한 피의자로 구속이 됐고 이 피해자 겸 마약 사범인 이 A 씨하고 여자친구도 같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조직 범죄에 대한 의심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위에 물량을 받은 게 어디냐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추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급책을 이 검거를 해야지 발본색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사건은요,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이라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7월 23일 밤에 자정쯤에 네. 늦은 시간이잖아요. 서울 마포구에 어느 부부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밖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띠띠띠띠 이런 네, 소리요? 요즘에 이 도어락 있잖아요. 네. 거기에 번호 누를 때 그 소리가 집안에서도 다 들리는데 어머. 띠띠띠띠 소리가 난 거예요. 네. 어느 만취한 여성이 네. 이 집에 찾아와서 도어락을 눌렀다고 합니다. 어허, 아는 사람 아니고요? 처음에 그건 일단 모르겠는데 네. 그 처음에 띠띠띠띠 했는데 문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두 번째로 그 만취한 여성이 시도를 했는데 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머. 문이 열려서 지금 집안에 있던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정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어허.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이미 그 만취한 여성이 경비원이랑 같이 경비원이 그 만취한 여성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만취해서 띠띠띠띠 2번 만에 저 도락을 열고 들어온 여성 만취했어요. 저들 부부와는 무슨 사이일까요, 허준 변호사님? 저렇게 비밀번호 2번 만에 열어서 들어오면 뭐 내연관계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옛 연인이라든가 그게 아니면 최소한 아는 사이니까 이웃이라도 되니까 한번 와본 사람일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허. 부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네. 심지어 이 여성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 아파트에 아예 처음 와보는 여성이라고 어머? 하는데요. 네. 경비원에 따르면 만취한 여성이 자기 집 호수를 취해서 말했대요. 그래서 여성이 취했으니까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 집 호수, 뭐, 예를 몇 동 몇 호를 얘기했다고요? 네, 몇 동 몇 호다 이렇게 취해서 얘기를 했다는 어머. 거예요. 그리고 데려갔는데 네. 그 여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취한 사람 비밀번호 한 번씩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눌러서 2번 눌러서 열리니까 당연히 본인 집인 줄 알고 들어갔고 가족들한테 인계해 주려고 집 안에 들어갔다. 경비원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머, 이거, 아니, 진짜, 이거야말로 전현행 평론 대박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처음에 이제 여성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나 숙박 사이트에서 예약하고 왔어요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왜 이제 본인 집을 공유하는 사이트들, 숙박 예약할 수 있는 네.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경찰이 혹시나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여성이 그런 걸 예약한 적도 없고 특히 이 집주인들이 그런 사이트에 본인들의 집을 예약할 수 있는 이른바 그런 조건으로 내놓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동 경로도 참으로 미스테리합니다. 왜요? 거주지가 경기도 수원시예요. 이 만취녀가요? 예, 만약 거주지가 같은 아파트였다, 그럼 네.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네. 거주지는 경기도 수원시, 술을 마신 장소는 서울 용산구, 대박 사건! 술 마시고 찾아간 집은 서울 마포구에 있었다. 무슨 이런 삼각구도가, 절묘한 삼각구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스터리한 상황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보통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4자리 숫자잖아요. 네. 4자리 숫자는 암호를 풀기가 전문가도 이거는 잘 못 푸는데. 그 조합하면 뭐 수천 수만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 여성은 네. 당시의 일이 내가 만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머. 라고 하면서 아마 그 비밀번호가 내 생일이랑 비슷해서 우연히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경찰에서는 네. 이런 걸 우연의 일치라고는 이야기가 아하. 힘들다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알아보니까 그 여성의 생일하고 비밀번호가 실제로 비슷하기는 하더라. 어머, 진짜예요? 또 경찰은 똑같진 이야기를 않지만 했습니다. 비슷했다? 그렇습니다. 와, 아니, 일단 그런데 저 놀라서 뛰쳐나온 자다가 진짜 아닌 밤중 홍두 깨잖아요. 부부 입장에서는. 지금 거실에 나왔어요. 저런 상황 됐어요. 어쨌든 경찰에 신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구자령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구자령 변호사님 아마 이 상황은 아마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설명은 했는데 그래도 남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 혐의가 문제가 되고 아하. 같이 간 경비원의 경우에는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고의는 없어가지고 이제 이쪽은 입건은 안 되고 어허. 이 여성만 이제 주거 침입 혐의가 이제 입건이 돼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알았을 가능성,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유포됐을 가능성, 뭐 개인 정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연의 일치다라고 묵묵부답을 하니까 경찰로서는 네. 더 이상의 혐의점은 찾지 못하고 일단 주거 침입으로만 의유를 해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 뭐 우연의 일치라면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술 드시면 남의 집 가지 말고 로또를 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살다 별의 별일이 다 있다. 이번 사건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 정말 구자령 변호사님 말씀처럼 술은 적당히 드시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불상사 오해의 일도 피할 수 있긴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바다 건너 미국 갈게요. 이 미국에서는 지금 네티즌들에게 잔잔한 미소를 주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미국에서 한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누리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이 영상을 보면 따뜻하게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저 소방관분 곧 불이라도 끄거나 위기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복장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어린이. 뭔가 소방 장비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옷도 신기한 것 같고 계속 만져보고 있습니다. 이 꼬마 소녀는 혹시 소방관을 처음 본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이건 무슨 장비예요? 막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호기심에서 저렇게 장비를 매만지고 있는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저 아이 이름이 준이인데요. 네. 사실 김명준이 할 때 준이. 네. 그 준이는 아닙니다. 네. 저 귀여운 준이에요. 저는 안 귀엽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가 사실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아하. 합니다. 시신경 형성 이상이라는 희귀 질환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날 이 지역 소방서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를 했는데 아하. 준이가 생애 처음으로 실제로 소방관을 만났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 아이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손을 이용해서 방화복이랑 저렇게 다 만져보면서 세상에. 온통 이 세상을 느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관의 배려가 너무 돋보여요. 저렇게 아이가 아이고. 마음껏 만져볼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아이고. 가만히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배려해주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영상인데 준이의 엄마가 이 영상을 직접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이 소방관이 이렇게 배려해준 것뿐만 아니라 직접 준이를 소방차에 태워주고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고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우리 했다고 준이군요, 하고. 이 아이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 소년을 배려한 이 따뜻한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도 3,000개 가까운 댓글을 달면서 호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소방관분 덕분에 우리 준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한 걸음 나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멀리서나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한가로운 오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정말 사건, 사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는 거 대전의 한 주차장인데 차가 후진하다가 뒤로 그냥 펜스 뚫고요. 유등천에 그대로 대전에서 추락을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 근데 시민들이 너무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몰려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약간의 경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구자령 변호사님 저 차 안에 운전자가 있었던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운전자가 있었고 어머. 나이는 40대인데 초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운전 교습을 받다가 주차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후진 상태에서 오조작을 해서 어허. 브레이크를 살살살살 밟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엑셀을 꽉 밟는 바람에 그대로 물에 빠졌는데 어머. 저 수심이 2m 50 이상이었기 어머. 때문에 예, 키를 훨씬 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침 또 근처에 있는 분이 또 도움을 주신 또 미담이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저 CCTV 영상 보면요. 허주연 변호사님. 운전자 쪽에 창문이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물에 빠지면 순식간에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올 긴박한 순간 아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물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히어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그래서 무사히 구조가 됐다는 세상에! 소식인데요. 정말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어디선가 나타나주는 히어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또 이어서 야, 만나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네. 네. 네, 처음 빠졌을 때보다 차가 오른쪽으로 점점 둥둥 떠서 어머, 이동하면서 점점 가라앉고 있는 급박한 아이고, 순간입니다. 어떡해요. 네. 자, 노란 동그라미 안에 구명 튜브 한 남성이 던졌고요. 네. 그리고 운전자를 풍덩 구하러 가는데요. 네. 자동차 완전히 잠겨 버렸지만 차에 타고 있던 이 시민분들 이 히어로 덕분에 무사히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야. 소방대원분들이 준비한 담요를 덮어주고요. 다행히 구조자들 다 크게 다친 곳 없이 안전하게 귀가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두 분 다 운전자분이나 구조하러 들어가신 분이나 두 분 다 안전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자칫 잘못하면 전현평론가님 물론 운전자도 위험했지만 구조하러 들어가신 분도 자신의 생명 위험할 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이분이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차가 가라앉아 있고 운전자는 겨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수심이 깊잖아요. 네. 허우적거리면서 차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서 말 그대로 이거 그냥 기다릴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세상에.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서 들어간 것 같고요. 목격자들의 말을 보니까 바로 가자마자 옷을 벗고 수영을 해서 세상에.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고 발생 8분 만에 와. 이 운전자가 구조됐고요. 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분이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아무리 119 분들이 일찍 오신다 하더라도, 대원분들이 일찍 오신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주저함 없이 상황 판단을 빨리 하시고 물속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신 영웅분, 우리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 의인이 물 밖으로 나와서 운전자의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때 마침 출동한 그 구조대원이 있었는데 지금 누구시냐고, 네. 왜냐하면 나중에 표창을 드려야 되니까 아. 좀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는데 밝히지 않고 아이고. 아닙니다, 됐습니다 하고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대전 소방본부에서 지금 신원 미상의 의인을 네.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구자룡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저 의인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유유히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신 저분의 뜻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뭐 생색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으셨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찾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응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건 알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분께서 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생색내기 위해서 이제 의인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선도 그렇게 이제 뭐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네. 분들에 대한 얘기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우리가 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표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나타나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한 몸에 있잖아요. 좀 서로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뉴스파이터에서 저희가 한번 누군지 알게 되면 정말로 감사의 의미로 다시 한번 그 선생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쑥스럽지만 접니다라고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운전자분도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실 기회를 좀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어제요, 한 중견 배우분의 참 뭐랄까요, 이게 안타깝다 그럴까요, 참 기구하다 그럴까요, 그 사연이 알려졌는데 지금 이 사연을 놓고 참 사람들의 마음이 참 먹먹해져 온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배우 김태형 씨가 네. 한 10년쯤 전에 갑자기 자취를 감췄었거든요. 아. 10년 정도 만에 요번에 이제 TV에서 근황을 밝혔는데 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바로
2012년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네. 30대 여성이 모텔에서 새 아들, 8살, 5살, 3살 새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30대 여성이 바로 김태형 씨의 부인이었다. 세상에.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하.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입니까? 김태형 씨 하면 여러분, 김태형 씨가 누구지? 이름 긴가민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먼저 이 꺼내기 힘들었던 이 10년 전 일을 정말로 어렵게 꺼내신 김태형 씨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엄마였어요. 제 기억으로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자기가 뭐 사치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없이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조금 아이들을 대하는 게 조금 거칠어지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건 제가 느꼈어요. 상당히 변했다. 변했다. 저한테는 아이들하고 콧바람 좀 쐬고 오겠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러고 돌아오지 않은 거죠. 아내분 찾았습니다. 애들은요? 딱 그랬더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좀 와서 확인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안 당해본 사람은 말로 표현을 못 해요. 그냥 뭐 패닉이죠. 뭐 그냥 혼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흘을 아무것도 안 먹고 진짜 술만 먹었어요. 사연을 들어봐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잖아요. 배가 아파서 10달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들을 친엄마가 그렇게 믿기지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김태형 씨를 보면서 이분 많이 봤다 하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수많은 사극. 정말로 아마 이 대조영의 KBS 사극일 거예요. 그런데도 많이 나오고 사극을 정말 많이 하신 분으로 저도 기억해요. 수많은 사극에 출연하셨던 김태형 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10년 전에 호련히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췄고 TV 브라운관에서도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일을 겪었으리라고 누가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슴 아픈 김태형 씨한테 정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대체 그날 어떤 일이 허주연 변호사님이 있었던 겁니까? 저 사건 처음에 보도됐을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우리한테 얼굴이 익숙한 배우한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니까 더 놀라웠었는데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태형 씨 아내가 아들 셋을 데리고 외출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남겼대요.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애들하고 바람 쐬러 나왔다. 이따 밤에 갈 거니까 걱정 말고 식사하시라. 밤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세상에. 합니다. 아내랑 연락이 갑작스럽게 두절이 되니까 김태형 씨 당연히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일주일 만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를 찾아내긴 했는데 새 아들이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요. 당시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피해자가 이제 나흘 동안이나 시신 옆에 머무른 걸로 알려졌고요. 제가 방법을 좀 제가 너무 가슴 아파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모종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이제 살해를 하고 이제 사인은 질식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후에 이 피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생떼 같은 자식이라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셋을 한꺼번에 그것도 전혜연 평론가님 믿고 살았던 사랑하고 살았던 아내의 손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 아이들 엄마 굉장히 좋은 엄마였다 이렇게 회상을 하셨고 제가 사실은 관련 영상을 방송 전에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 못 볼 정도였습니다. 이 김태형 씨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편지지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던데요.
이 엄마가 굉장히 좋은 엄마이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좀 아이들에게 거칠어졌고 또 본인이 한참 아이들이 클 시기에 바빴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을 또 같이 후회하는 듯한 이런 마음도 나왔습니다. 이 아내분하고 아이들이 같이 나가고 장례식 치르기까지 한 열흘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고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이틀만 더 있어도 세상 떠날 수도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회기를 하는데요. 정말 보는 저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데 당사자인 분들은 어땠을까 참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아내도 사랑했을 새 아이한테 왜 이랬을까요? 김태형 씨는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어요. 가식적이 좋잖아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그것만큼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또. 거의 말을 안 했대요. 제가 면회를 갔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근데 면회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죠. 너는 지금 창살 안에 갇혀있지만 아마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너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될 거다. 김태형 씨조차 뚜렷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내가 말을 않고요. 면회조차 거부한대요. 그런데 김태형 씨를 2번 가슴 아프게 한 게 지금 들으셨죠? 구자령 변호사님. 언론들이 추측성 보도 이랬다더라 생활고로 그랬을 거냐.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낼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사람이 또 호기심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 뭐가 확인이 안 되면 자기가 그냥 나름으로 생각하는 걸 이유를 자꾸 끼워 넣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아내가 김태형 씨 모르게 금전적으로 뭐 채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확인된 건 아닌데 아하.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이건 사실 또 처음 보도는 아내가 채무를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김태형 씨가 생활비를 안 줬다. 그래서 생활고로 이어졌다라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중의 호기심이나 그냥 이런 거 아닐까 쉽게 던진 말에 유족들이 2번, 3번 상처를 입고 김태형 씨는 지금 유족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 사실 그 대중의 호기심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런 추측성 보도를 했던 언론들은 반성해야 돼요. 사람을요, 꼭 흉기로만 어떤 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펜으로도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하재근 평론가님, 과거 김태형 씨의 그 모습 보니까 예. 그 10년 사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지금은 진짜 예전 얼굴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잘 못 알아보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이분이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낯익었던 얼굴인데 이분이 1993년에 KBS 15기 공채 탤런트였습니다. 그다음부터 주로 사극에 나왔었는데 네. 용의 눈물, 태조 왕건, 진짜 많이 나왔네요. 야인시대, 굵직굵직한 거네. 장녹수, 불멸의 이순신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명성황후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낯이 익었던 분인데 1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변했느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위로도 감히 못하겠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김태형 씨한테 그 10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낸다는 표현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연기를 그만두겠다 이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해졌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계속 가던 길이었는데도 엉뚱한 길로 막 가고 있다거나 아유.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여든이 넘는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모습이 또 영상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어머니가 밥 차려주는 것도 미안하다고 아침부터 컵라면 드시는 아이고. 모습도 또 방송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분이 새롭게 또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머니신가 보네요. 예, 네, 어머님과 아이고. 함께 대화를 하는데 어머님께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여든이 넘었는데도 아들 식사를 이렇게 챙기고 있다. 이런 아이고. 표현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10년 정도 공황 장애를 앓고 있지만 한 6개월 전부터는 막내 신입사원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친구분의 권유로 지금 보시는 곳이 분양사무소, 그래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제일 먼저 가서 저렇게 전단지 정리도 하고 또 홍보용 물티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 챙겨서 열심히 길에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보시면 사무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잡무 같은 것도 마다하지 않고 또 열심히 새로운 생활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바쁘게 살아야지 아픔을 이겨낼 거예요. 잘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요. 그런데 지금도 마음속에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또렷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새 아들 잃은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김태형 씨가 하는 게 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립거나 써내요. 갔는데 한동안 이렇게 못 썼는데 딱 10년이 됐는데 10년 되는 날 그래도 뭐래도 좀 글이라도 남겨놓고 싶어서 한자 끄적거려 봅니다. 근데 아유 잘 글이 안 써지네요.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옥 가면 못 만나잖아요. 제가 지옥 가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새롭게 다시 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죠. 김태형 씨의 바람처럼 새 아이들은 지금 천국에 있을 겁니다. 김태형 씨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사시는 모습 아이들이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자책감은 클 거예요. 아이들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이를 먼저 앞세웠다고 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을까 이런 걸 좀 더 신경 썼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자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책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나를 향한 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자책하는 거를 바라진 않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네. 아이들도 이제는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고 김태형 씨도 10년 동안을 저렇게 자책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김태형 씨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네. 어머니도 모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또 저런 부모님들이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전혀 그런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김태형 씨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터가 미약한 힘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